헌법 제27조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27조는 그 헌법 조문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그러니까 일반인이란 얘기죠.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일반인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 음식, 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제정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근데 최근에 여기서 종래에는 군용물 다음에 군사시설이 있었는데 요게 현행 헌법으로 오면서 빠졌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판례가 최근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보실 거고.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근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재판 청구권의 내용으로 인정은 돼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규정에 되어 있지 않지만 재판 청구권의 내용으로서 보장은 된다. 그게 헌법 헌티 238페이지 양가로 4번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양가로 3번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게 다 있지만 양가로 5번 보시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의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27조의 재판 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자, 그다음에 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5항 형사 피해자예요.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자, 요것도 많이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관련된 그 헌재 판례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판례가 좀 많아요. 잘 따라오시면 돼요. 범죄 인도 심사. 범죄 인도 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 자, 단심제. 신급제와 관련된 거죠. 이게 적법절차 원칙이 위배되거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자, 신급제도는 이걸 어떻게 할 건가는 한정된 법 발견 자원의 합리적 분배 문제인 동시에 제한된 그러니까 법원이라든지 법원 숫자라든지 법관들의 숫자가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된 법 발견 자원의 합리적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는 입법 형성의 자유의 문제. 그래서 범죄인 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 했다 해서 적법조정 원칙에 요구된 합리적 정당을 결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래서 27 재판을 받을 거는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것까지 당연히 포함되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입법 정책의 문제. 그래서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자,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회적 기본권 이런 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걸 이런 거는 좀 제한적으로 인정되거나 아니면은 상호주의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인정되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 모든 기본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닌데 기본권 중에서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에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좋은 질문이죠.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해서는 불법 체류 여부에 관계없이, 그래서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자, 인간의 권리, 외국인에서 주체성 인정된 일정한 기본권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자, 좋은 질문. 그래서
자, 인간의 권리에 어떤 것이 외국인에도 인정될 수 있는 신체의 자유. 오케이. 주거의 자유. 오케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 근데 재판 청구권. 요거는 청구권적 기본권이잖아요. 좀 논란이 있지만 인간의 권리로 봐줬어요. 재판 청구권. 근데 그래서 청구인들의 기본권 주체에서 인정되는데,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이거는 헌법상 인정된 기본권이라 하기 어렵다. 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자, 그래서 국가인권위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라 하기 어렵다. 이익 신청 및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심사 청구의 심의 의결기관인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의 의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보기 어려운 점. 자, 이게 굉장히 지엽적으로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판례죠. 그래서 이렇게 뭐 독립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27조 3항에 위반된다고 했어요. 자, 요거는 482페이지에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볼 건데, 일단 요렇게 표시를 해 두세요. 482페이지. 요때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대한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 법무부 내에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이의 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한 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이의 절차를 하고 나서 법원을 그러니까 지방법원, 고등법 이런 법원에 절차 없이 바로 대법원에 즉시한 거. 자, 먼저 사실심하고 법률심을 한번, 이제 법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사실심, 법률심 이런 게 뭐예요, 선생님? 자, 소송. 재판을 통해 다투는 거죠. 구체적 사실에 돈을 내가 빌려줬느니 계약서 좀 보자, 구체적 사실을 통해 추상적 법규를 해석 적용하여 판단, 재판 절차. 그럼 먼저 사실의 존부를 일단 확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증거 갖고 와봐. 계약서 썼어? 차용증 있어? 이렇게 봐서 증거를 통해서 이제 사실의 존부를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민법이라든지 아니면 형사사건이면 형법이라든지 그걸 법규를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렇게 사실의 존부를 이렇게 확정하는 거, 요거를 사실 문제.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그래, 그게 다 형사 사건에서 위법 수집 증거니 전문 증거니 이런 거 다 배제하고 깔끔한 증거, 그런 걸 다 통과하는 그런 증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 그걸 법률 문제. 그래서 자, 민사소송법에서 사실 문제의 판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 그래서 사실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해서 상고심에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법률 위배 여부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상고심. 왜 그래? 제한돼. 대법원에 너무 폭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은 법률심이에요. 법률심. 그래서 사실심은 1심하고 2심은 사실심이에요. 1심하고 2심. 그래서 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 요때만 기판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요런 말들이 어떤 의미라든지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근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면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뭐 증거 같은 거 보자 니네 보자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근데 곧바로 자 대한변호사 징계위원회 법무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은 징계위원장 법관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할 수 없죠. 징계위원회지 이게 법원이 아니잖아.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주고 법원을 거치지 않고 1심, 2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 대법원 아까 법률심이라고 그랬잖아.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이 법률 적용의 기회를 박탈. 1심에서는 1심, 2심에서 사실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걸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위원회 거쳐서 바로 대법원에 가게 되면 법률심이니까 사실 확정의 기회를 받을 수 없잖아. 이제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의 위반, 사실심, 법률심,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보장되는지. 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아까 제가 말한 사실 확정, 법률 해석 적용,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27조 1항에 규정한 재판을 받을 걸 보호범위에 속한다 볼 수 없다. 자, 왜 그래? 배심원이 참여하죠?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에 국민참여 재판. 자, 배심원이 뭐예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 선출되어 심리나 재판에 참여하고 사실 인정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사람인데,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에 배심원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받을 권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당연히 속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호범위에 당연히 속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게 뭐 나도 이게 뭐 왕기춘인가? 그 유도 선수 자기도 이거 해달라고 했는데 기각됐죠. 자, 이 받을 권리가 헌법 27조 1항에서 규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범위에 당연히 보호범위에 속한다 볼 수 없다.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는지. 이거를 어떻게 아까 그랬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냐고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대해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 한정된 법자원, 입법 형성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것 바로 도출되는 건 아니라는 거. 심리 불속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 규정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자, 심리 불속행 제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심리 불속행 제도. 자, 요건 다 자료로 제가 나눠드리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요런 거는 그냥 자료로 이해하는 대로 하고 나중에 요걸로만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되죠. 자, 심리 불속행의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그냥 판단하지도 않고 기각해버려. 그러면 심리 불속행 사유,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데는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바로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데, 뭐야? 원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 또는 부당하게 판단한 때, 원심 판결 법률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법원과 상반되게 해석한 때,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아까 법률심하고 관계가 될 때만 받아들이겠다는 어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아니라면은 그 심리 불속행에서 바로 상고를 기각한다. 신급 제도를 어떻게 형성할 건가는 아까 말한 한정된 법발 합리적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상반되는 두 가지 요청을 어떻게 조화적으로 해석할 건가? 입법자 형성의 자유. 이 사건 종목은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범죄를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 사건에 있어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개별적 사건에서 권리구조는 법령 해석의 통일, 도구에 둔 규정으로서 합리성이 있다. 재심 청구권. 재심이 뭐예요? 확정된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걸 뒤집는 거죠. 굉장히 엄격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법적 안정성을 굉장히 뒤집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요건에서 허용되는데 재심이나 준재심, 확정 판결 같은 효력 있는 화해 조정 특별한 불복 방법. 그래서 확정변에 대한 법적 안정성 요청은 미확정 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27조에서 규정한 재판권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을 통과해야만 인정되는 거죠. 여기 나왔어요. 아까 그 헌법 27조 관련된 그 조항과 관련된 거. 자, 전투용의 공화는 시설을 손괴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까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면 위헌. 왜 그래요? 자, 종래 구헌법에는 군용물, 자,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일반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해 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 군사시설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 이런 죄를 범하면은 군사법원에 재판을 받도록 한 거예요. 근데 현행헌법으로 개정하면서 군용물은 남겨뒀는데 군사시설이 빠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자를 일반인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거야. 그건 위헌이라고. 그래서 헌법 27조 2항에 규정된 군용물에는 군사시설이 여기에 군사시설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게 삭제됐으면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는 거죠.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항상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헌법 27조 2항의 위반. 그래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었었죠? 헌법 수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재판 청구권에 대한 내용으로서 인정은 된다. 헌법은 27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재판 청구권은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재판에 출석하는 수용자의 사복 착용 불허. 자, 요거는 형사 재판하고 민사 재판하고 나눠서 판단했죠. 자, 수용자로 하여금 형사 재판 출석 시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재판관이 이렇게 딱 있고 검사도 있어요. 근데 형사 재판에서 이렇게 진행 중인데 앞에 피고인이 머리 빡빡 깎고 죄수복 딱 입고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쳐요. 뭔가 이렇게 좀 그렇잖아. 그래서 수용자로 하여금 형사 재판 출석 아무런 사복 착용을 금지하면은 일단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여 인격적인 모욕권과 수치심 속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재판부나 검사 등 소송 관계에 대한 유죄의 선입견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그러니까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제한되는 기본권이 뭐예요? 인격권.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
그래서 제한되는 기본권 앞에서도 한 것 같은데 공인행으로 기억을 했어요. 왜냐하면 형사재판, 민사재판하고 다르게 이제 판단했는데 제한되는 기본권을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되는지 여부를 제가 볼 때 그 서술형으로 그 묻기 좋아요. 비교해서. 그래서 공인행으로 기억을 해요. 제한되는 기본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왜냐하면 유죄의 선입견. 그다음에 인격권은 왜 그래? 인격적인 모욕과 수치심에서 재판을 받을. 그다음에 행복주권까지 해서 제한되는 기본권. 그러니까 침해한다고 봤어요. 근데 민사재판 침해 아니다. 왜냐? 민사재판에서는 계약하고 상관없어. 판단할 때 무슨 계약서 있어? 차용증 줘봐. 없어? 무슨 어떻게 뭐 전화 뭐 통화 내용이라든지 뭐 등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만 민사법상에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죄수복을 입고 오거나 증거로만 판단하니까 민사상 판단이니까. 그러니까 민사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의 복장에 따라 불리한 심정을 약간 불공정한 재판지 하는 건 아니냐. 증거로만 판단하니까.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되는 건 아니고 거기서 뭐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유죄가 무죄인지 판단한 게 아니라 얘가 저 사람한테 뭐 돈 빌려 좀 받을 게 있는지만 판단하는 거니까 인격권이나 행복주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공인행으로 형사재판, 민사재판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출정 비용 납부 거부 또는 상계 동의 거부를 이유로 행정소송 변론길에 청구인의 출정을 제한. 법원에 나가야 되는데 출정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걸 아니 재판 받으러 가는 사람을 못 나가게 이거 교도소는 수용자가 출정 비용을 예납하지 않았거나 영친과 상계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선 수용자를 일단 출정시켜서 재판을 받게 하고 재판 청구권이니까 사후에 출정 비용을 받거나 영친과의 상계를 통하여 출정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거지. 이러한 이유로 수용자를 아예 법원에 못 가도록 해? 안 돼. 재판 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 수용자인 청구인이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 대리인인 변호사. 자, 수용자 나왔다. 접견하면서 그 접견 내용을 녹음 기록한. 변호사하고 이렇게 뭐 녹음하거나 기록하거나 이건 다 위헌이에요. 재판 청구권 침해라고 봤죠. 자, 유사 판례 정리했어요. 쭉. 자, 나중에 시험장에 할 땐 요걸로 잘 정리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수형자. 앞에서 했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문제돼요? 아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는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 수형자. 재판이 확정돼서 그 형기를 사는 사람은 뭐? 재판 청구권이 문제된다 했죠. 그래서 그 수형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녹음 녹화. 재판 청구 침해. 수형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주체가 X. 앞에서 했죠. 자, 그다음에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뭐 이런 거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거죠. 근데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 이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럼 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X. 왜 그래? 막 녹음하고 녹화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증거를 인멸하거나 뭐 증인을 막 그 협박한다거나 이런 거. 그다음에 마약 같은 거를 이렇게 들이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다 녹음하고 녹화하는 거. 침해 X. 사생활의 비밀과 침해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구치소장이 변호인 접견실에 CCTV를 설치했어요.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만. 자, CCTV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 녹음 녹화 기능이 없는 CCTV. 그러니까 보기만 하는 CCTV예요. 관찰. 요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걸 침해 X. 그러니까 집사 변호사들 막 이렇게 막 그 뭐 성경책 같은 데다 이렇게 담배 놓고 막 이렇게 넣어주고 막 이런 거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수형자 변호사를 접견하면서 접견 내용 녹음
재판 청구권 침해. 수형자와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시간은 30분 이내, 횟수는 월 4회로 제한. 이거 과하다고 봤어요. 헌법 불합치. 헌법 27조에는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때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헌법재판,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포함된다. 근데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 교통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 청구권의 한 내용을 했어요. 수형자. 이사한 수형자. 근데 재판 청구권의 한 내용으로 이제 보장되는데 아까 뭐 횟수를 제한하고 30분으로 제한하고 이건 심판 대상 조항들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소송 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성격이 전혀 다른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거죠.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서 시간은 30분 이내 되고 횟수는 월 4회.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월 3회 먼저 했으면 친구들이 와서 월 3회 했으면 한 번밖에 안 남대. 이게 과하다. 그래서 재판 청구권 침해. 교원 징계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 재심 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법인에게는 이를 금지. 이거는 학교 법인의 재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니까 재판 청구권 침해고 또 뭐가 무슨 기본권인지 왜 쟤한테는 해주고 나한테는 안 해주냐. 평등권 침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 법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했어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 여기 중상해도 포함돼요. 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 이거 앞에서 했죠? (74페이지에서) 이거 한번 다뤘어요. 74페이지에서 기본권 보호 의무 그쪽에서. 자, 그래서 중상해를 입었는데 보험에 가입하면은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2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무조건 면책되도록 하는 것.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본권 침해 최소성이 위반된다고 해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아까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있잖아요. 재판 절차 진술권 행사 근본적으로 봉쇄되죠. 기소 자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니까 종합보험에 가입되기만 하면은 내가 중과실에 의해서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했다고 봤어요. 그래서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 자, 근데 주의, 이 사건 법률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앞에서 74페이지.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DNA 감식 치료 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 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뭐야 이게 아니면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이거 과하다. 헌법 불합치. 위 조항과 직접 관계되는 기본권 재판 청구권인데 형사소송 절차에서 적법 절차 원리는 형사소송 절차의 전반을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규율한다는 기본 원리를 천명. 그래서 재판 청구권의 보호형과 사실상 중복. 그래서 제가 그 적법 절차 원리 쪽에서 그 자료에서 한번 다뤄줬죠.
그래서 적법 절차 원리는 뭐 형사 절차에서 기본 원리를 천명하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의 보호 영역과 사실상 중복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속에는 적법 절차 원리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영장 절차의 적법 절차 원리 위반 여부는 별도로 살펴보지 않는다. 왜? 재판 청구권 영역에 적법 절차 원리에 대한 사실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특별법 원리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은 따로 적법 절차 원칙 위배는 별도로 살펴보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제가 앞에서 적법 절차 원리 고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그 판례예요. 그래서 이 사건 영장 절차 조항은 채취 대상자에게 DNA 감식 치료 영장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 진술 기회를 절차로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채취 위법성 항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 절차마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재판 청구권 침해한다고 했어요.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의견 진술이라든지 뭐 사후 이제 구제 절차 이런 거가 나오면은 보통 적법 절차 원리를 검토하는데 재판 청구권으로서 검토했기 때문에 따로 적법 절차 원칙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자,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판례 2개 나왔는데 너무 짧다. 위헌. 그래서 7일로 이제 변경됐어요. 법률. 그래서 지금은 7일로 됐어요. 그래서 우편으로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즉시항고장을 작성하고 우편물을 발송해서 도달하는 데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본 거예요. 그 재판 청구권 침해. 그래서 법률이 개정돼서 지금은 7일로 됐어. 마찬가지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민사소송 좀 즉시 항고 일주나 이렇게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더라도 3일이라는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 그래서 재판 청구권 침해하고 현재는 405조에서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2019년 12일 개정됐어요. 헌법 제27조 5항에 의한 아까 형사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위. 자, 위 헌법조항의 형사피해자 개념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 개념의 한정에 결정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제 그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어. 그럼 이제 그 부모가 다투면 생명 피해자는 이 사람이잖아요. 그 부모는. 자,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 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아마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의 뜻을 그래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보호법인 생명의 주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자녀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되는 명백하므로 헌법상 재판 절차 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 피해자의 범죄에 속하죠. 자,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헌법상 재판 절차 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 피해자의 범죄에 속한다.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 시까지 상소 제기하고 상소 취하 시까지 미결 구금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조항 이런 것 거의 다 위헌이죠. 왜냐? 미결 구금 일수도 구금돼서 사는 거야. 그래서 미결 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죠.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계 전부 산입돼. 그래서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 시까지 미결구금 형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무죄 추정 원칙 및 적법 절차 원칙, 평등 원칙을 위배하여 정당함 지나치게 제한. 그래서 헌법에 위반된다. 군, 사법, 경찰관에게 10일의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 경찰관에. 경찰관. 우리 형사소송법상 한번 보죠.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및 구속기간 연장. 자, 이거 뭐야? 참고 삼아서. 왜냐면 구속, 체포, 구속. 자, 최장 며칠 막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형사소송법상 공부하면 이제 막 그 법에서 뭐 누구 구속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다 들어. 자, 사법경찰관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의 피의자를 구속한 때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자면 석방. 최장 사법경찰 구속 최장 10일.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는 경찰관으로 여기서부터 인치를 받은 때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자, 그래서 검사 같은 경우는 피의자를 검사가 직접 구속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경찰관으로 인치받은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를 받은 때 10일 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된다. 구속기간 연장. 판사는 검사의 신청. 상당 이후에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1차에 하나요.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는 최장 여기서 10일, 여기서 10일, 20일이에요. 근데 사법경찰관에서 10일 거치고 나서 경찰관으로 인치받은 때는 10일. 10일 1차에 하나 연장. 그래서 최장 구속기간 피의자 단계에서는 30일. 경찰 거치고 검사 거치고 한 번 연장. 그러니까 여기 연장하는 데 있어서는 검사가 신청하고 법원이 이제 허락해서 1차에 하나 하는데 경찰 단계에서 11번에 구속기간 연장? 아이씨, 구속기간은 법률 경찰 단계에서는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과는 달리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 말도 안 돼. 위헌.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면 신체의 자유, 신속한 재판권 침해, 평등권 침해. 자, 이렇게 헌법 27조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살펴봤습니다.